우선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출발점일 수도 있고 또 결론일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지 채널의 첫 번째 편인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먼저 보여주세요.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city where longing truth, like a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I love the man the less, but nature more. From these our interviews, in which I steal from all I maybe or have been before, to mingle with the universe and feel what I can there express, yet cannot all conceive, and feel what I can there express, yet cannot all conceive.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city where known in truth by the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재밌게 보셨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영상이 처음 방송된 건 2005년도 9월 초일 겁니다. 2005년도 가을 편성 때 J채널이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 됐고 저 영상이
한 2개월 정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4분여의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첫 방송이 되었던 1초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뭐 창의와 융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쓰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창의적이다, 이것이 융합이야라고 뭐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보다는 좋은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거를 지나서 다른 분들이 평가해 주실 때 창의성과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것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고 보면 사실 그러한 창의성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현실에서 바로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큰 에너지는 제 경험상 절박함이 아니었나. 기존의 방법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벽에 부닥쳤을 때, 그때 뭔가 다른 것, 새로운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고, 그 절박함이 뭔가 다른 것을 하도록 저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절박함은 꼭 저만의 거는 아니었고요. EBS는 2000년대 초반부터 채널 13번에 방송이 되던 수능 강의를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위성 채널로 다 옮기고 채널 13번에서는 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도 같이 방송을 했고요. 근데 원체 오랫동안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아마 지금도 칠판이 나오는 이 수능, EBS 수능에 좀 시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전 세대가 세대 간의 어떤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BS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는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학교 강의 프로그램을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과장돼서 농담 삼아서 자주 하는 얘기가, 채널을 돌릴 때 7, 8, 9 이런 속도로 돌리다가 11, 12, 13, 14, 15, 16 반대로 15, 14, 13, 12 이렇게. 지금 웃으시지만 EBS 직원들한테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왜냐하면 일단 보고 나서 재미가 없다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억울하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7, 8이 나올 거야. 뻔해.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좀 딱딱한 말로 채널 이미지 제고라고 하죠.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중에 채널과 채널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흔히 광고가 하고 캠페인 같은 그런 것이 하는 그 시간에 그래도 뭔가 아무리 빨리 돌려도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채널이 돌아가니까 혹시라도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방송되는 걸 통칭 SB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런저런 각도로 나름대로 힘을 줬는데도 좀 반응이 없어서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는 시간에 눈길을 확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출발이 G채널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첫 기획을 맡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EBS의 오랜 수건이었죠. 채널 제고라는. 제게 이제 맡겨진 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 이거였는데 일단 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제 스스로. 물론 제가 EBS 직원이고 EBS 구성원들이 하는 노력들은 알지만, 또 제가 그동안 연출해왔던 프로그램들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어떠냐? 의미는 과잉이에요. 형식은 재미가 없고 의미는 과잉이죠. 그러면 안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EBS 어때요라고 얘기하면 아우 좋은 방송국입니다. 그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럼 솔직하게 만약에 누군가 답을 한다면 아마 이러겠죠. 뭐 좋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재미가 있는, 그리고 그 재미가 사람들에게 매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로서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미라고 하는 건 예능, 오락,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를 흔히 재미있다라고 하고 그 외의 장르를 좀 덜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재미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코미디 프로를 한다거나 무슨 예능을 할 수는 없잖아요, EBS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널이 사라질 겁니다. 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것과 다른 재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호 좀 모순된 요구사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과 내용 둘 다를 같은 결, 의미는 또 같은 결로 하는데, 지금 EBS가 말 그대로 채널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이런 모순된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앞에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운명인 건지, 아까 잠깐 처음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짧게 답변을 했지만, 저는 원래 영화 감독과 같은 픽션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이제 모든 방송국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EBS만 저를 너무 감사하게도 붙여주는 바람에, 그래서 EBS에 이제 가서 그래 학교나 어린이 드라마를 하자, 그거라도 뭔가 해보면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연출 기간이 끝날 때쯤에 드라마가 다 없어졌어요. 멘붕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재미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물론 의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고, 제가 재미라고 생각했던 많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레퍼런스라고 했던 많은 영상들은 주로 광고라든지 CF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지만 영화 예고편도 일종의 하나의 장르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영화 예고편,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포맷들은 내용을 떠나서 그 형식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뭔가 채널을 그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갖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옳거니 그러면 의미는 두고 형식을 이쪽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섞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참조해서 만들어낸 게 저 포맷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설명을 듣고 다시 보시면 음악이 왜 저런 식으로 들어간다거나 편집 방식이 왜 저런 특수효과를 많이 쓰거나 그냥 컷도 아니고 좀 돌아가거나 휙휙 막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의미라는 면도 한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기존에 꼭 교육방송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념은 지식은 완전 무결해요. 그리고 그 완전 무결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우리는 불완전하죠. 지식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내어진 교육 방법이 주입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완전하고 이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너무 이것만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꼭 교육 방송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질문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을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줬을 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무리 완전 무결한 지식이라도 사람한테 줬을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해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완전 무결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잘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지식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아마도 그 주입식 교육에 대한 감성적인 반발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온건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탑다운 방식을 쓰니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교육방송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역시도 그런 틀을 취하고 있으니 이 5분, 24시간 동안 겨우 이 5분, 짧잖아요. 길지도 않고 이 5분은 지식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지식 채널의 슬로건은 생각하는 힘이라고 결정짓게 됩니다. 지식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애초에 처음에 형식적인 면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울리지 않던, 그러니까 의미와 형식 간에 어울리지 않던 것들이 일종의 융합을 이뤄내서 좋은 결과물이 됐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보던 방식과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마치 카메라를 이쪽에서 보다가 뒤집어서 이쪽에서 보는 형식으로 반대로 본 것을 다시 내용으로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두 번의 형식적인 면과 가치적인 면에서 변형을 이뤄서 그거를 섞어낸 것이 J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참 그럴싸한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해도 딱 틀었는데 시청자가 뭐야? 좀 뭔 소리야? 이래버리면 아마 6개월도 못 가서 폐지됐겠죠. 근데 다행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빵 프로그램이 떴고 그 덕에 그 다음 해에는 제가 평생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채널이란 프로그램이 제가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에게 되게 은인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1000회가 얼마 전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연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방송 초기에 농담으로 1000회가 되면 어떻게 하자 키득키득 걸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같이 처음에 일했던 작가의 문자를 받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 채널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저나 제작진의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생각하는 도구로서 그냥 편하게 쓰시는 그런 걸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식 채널의 탄생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창의와 융합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 보신 1초 영상 맨 마지막 문자 기억나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주 역사 150억 년을 1년으로 축소하면 인류가 역사를 만드는 시간은 1초라는 문장이죠. 사실 그 문장이 없었다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가치적인 면, 의미적인 면에서는 아마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이 되려면 일방적으로 이거야 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생각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영감을 주고 화두를 던지되 결론은 보는 사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무언가, 그런 지식,
혹은 지식을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표현 방식, 혹은 그런 문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당시 같이 처음 일을 했던 김희진 작가님께서 그 문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저 1초란 프로그램, 1초란 편이 하나의 완성도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었다. 지금도 그분은 열심히 지휘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편 중에 우와 이런 것들의 상당수가 그분이 구성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그것이 한 편, 두 편, 그래요. 뭐 한 10편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편에 꾸준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런 것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1년만 지나도 아이템 떨어졌다고 폐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극복해서 계속 새로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당 PD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안 돼서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처음 첫 편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띠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카테고리가 보통 앞에 그 까만 화면에서 뭐 이렇게 사이언스 이자 들어간 거, 뭐 소사이어티, 또 뭐 네이처 이래가지고 이제 이자를 통해서 포함한, 철자를 포함한 그 영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걸 이제 카테고리잖아요. 이범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지휘채널은 카테고리를 안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초 편이 사이언스면은 1초 편을 만들면서 사이언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두 번째 아이템 A를 해서 어떤 걸 하기로 결정하면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요. 있으면 예전 거 쓰고 없으면 새로 만들고, 그래서 편수가 늘어가면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연역적이라면 어떤 큰 범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 방향 안에서 작가나 스태프들이 뭔가를 찾아서 만든다면 지휘채널은 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작가가 아이템을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는 있겠지.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발가락 때 이렇게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비듬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가의 검증 과정은 거치죠. 하지만 일단 맨 처음 그 출발은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기가 처음에 생각하는 아이디어, 다른 말로 창의력이 되겠죠. 창의력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일단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대단히 어색했어요. 말로만 저러는 게 아닐까. 저 역시도 이렇게 해도 될까? 근데 재밌는 건 그러한 걱정이 그 첫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계속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이건 아니지 않아? 자료 좀 찾아볼까? 뭐 할까? 라고 하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한 작가가 일주일 만에 하나의 원고를 써내고 PD가 일주일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은 이때쯤에 구성이 끝나고 이때쯤에 촬영, 뭐 편집이 끝나서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뭔가 구성안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들, 와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서로 놀라요. 같이 얘기하면서. 아 우리 천재인가 봐. 근데 천재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창의력이 두 사람의 창의력이 만나서 융합되어지는 과정,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개편이 돼서 편성이 바뀔 때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노력은 제작비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작가 수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작비는 다 그냥 홀드하고 제작비를 조금씩 편성 가서 부탁하고 늘려서 모든 거를 작가한테 다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를 처음엔 2명 쓸 수 있었던 건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그러면 PD는 뭐 EBS PD가 많이 없으니까 더 못 주더라도 작가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주에 하나를 고민해야 됐다면 그 다음엔 2주에 하나를 고민하고 그 다음 편성 때는 3주에 하나를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PD와 작가가 처음에는 나흘밖에 브레인스토밍을 못했다면 이제는 최소 3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는 작가가 6 정도 됐으니까 한 작가당 적어도 한 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6주 정도 되는 거죠. 겨우 5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되게 어떠한 어디로 튈까에 대해서 지금 빨리 결론 짓지 않으면 이건 안 돼 이런 두려움 없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뒤집어짐이 일어나도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편이 아마도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일 거예요.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안 보시는군요. 지휘 채널. 초등학생들의 자살을 다룬 2007년 6년도인가 꽤 오래됐죠. 그게 이제 홈페이지 가면 가장 높은 조회수와 댓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보시는 분은 대단히 거기에 충격도 받고 짠하고 이러신데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제 아이디어였어요. 원래 아이디어는 초딩이 밀려온다 이런 동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방학이 끝나고 방학이다 뭐 초딩이 밀려온다 이래갖고 막 PC방도 쓸어버리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떼처럼 옛날 DC인가 어디서 약간 좀 풍자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가 문득 근데 쟤네들이 뭔 죄를 졌다고 껐득하면 바보한테도 너 초딩이야? 아니 걔네들이 막말로 뭐 어떤 우리한테 어떤 뭐 손해를 끼친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좀 시끄러운 거 빼고 사기를 쳤어요. 뭐 민형사상의 문제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쟤네가 만약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우리 어른들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 초딩이란 말을 함부로 못 쓸걸. 가장 약자 반항할 수 없는 약자를 희화시키는 거 이거 한번 비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초딩이란 말을 맨 처음에 쓴 게 어느 게시판인가 이런 거를 한번 재미있게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 뒤집어 엎어서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방식처럼 그냥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만 찾읍시다라고 했다면 착각 그렇게 찾았겠죠. 근데 우리는 관련 자료 그냥 아무거나 막 찾아요. 막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다른 어떤 결론을 도달했고 그 결론이 궁극적으로 지시 채널2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편이 된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거죠? 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후다닥 말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나중에 또 토크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